이번 여름휴가 가기 전에는 한 5kg는 빼고 가야지. 개강 전까지 3주 안에는 한 3kg는 꼭 빼야겠다. 이런 다이어트 계획 다들 한 번쯤은 세워보신 적 있으시죠? 왜 유튜브에도 한 달에 5kg 감량했다, 일주일에 3kg 감량했다 이런 영상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상처럼 목표 기간에 따라서 다이어트를 성공해보신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만약에 성공해보셨다면 그때 그 성공했던 몸을 쭉 이어가셨나요? 저는 안 그랬었거든요. 아니 진짜 빼는 거는 그렇게 어려웠는데 어떻게 찌는 거는 그렇게 한순간이냐며. 근데 여러분, 정말 이거를 아셔야 합니다. 정말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궁극적으로는 다이어트에 완전히 해방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데드라인을 지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드라인을 지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요요 없이 날씬한 몸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마인드셋을 한번 소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막 경주마처럼 다이어트에 대한 그 마음이 급해질 때마다 꼭 돌려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인드셋으로 장착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마인드셋 하나만 딱 내 걸로 만들면 정말 삶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자, 몸의 입장에서는 살이 찌고 빠지는 건 몸이 변화한다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언제 나타나냐? 우리가 살면서 하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변화들에서 나타나죠. 예를 들면 오늘 야식 먹을까 말까, 출근을 내가 대중교통을 타고 할까? 자차를 통해서 할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날 하루로 볼 때는 그게 되게 큰 선택은 아니지만 이런 작은 선택들이 축적이 되면서 큰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이 찌든 빠지든 작은 습관들로 인해서 몸이 변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전에 살이 찌기 위해서 노력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따로 막 살찌려고 노력했던 적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방금 말한 그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쪘었던 거죠. 예를 들면 카페를 갈 때마다 제가 단 음료수를 먹었던 거, 퇴근하고 그냥 안 씻고 널브러져서 배달시키고 유튜브 보고 배달 음식 먹고 후식까지 먹고 그냥 바로 잤던 이런 습관들, 그리고 밥 대신 달달한 디저트류 같은 걸로 식사를 대체했던 거. 저는 사실 이거를 막 억지로 노력했던 적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늘부터 살찌기 위해 도전! 이러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한 적은 단언컨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살을 빼기 위해서도 억지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몸을 바꾸고 싶다면 그 몸을 하루 이틀, 고작 한 달, 3달 가져갈 게 아니라 진짜 평생을 내가 갖고 가고 싶다면 이제는 종목을 바꾸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기존에는 데드라인을 딱 긋고 빨리 달리기 훈련을 하셨다면 이제는 마라톤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뭘까요?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페이스 조절일 거예요. 마라톤에서 굉장히 이상적인 페이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일관적으로 달릴 수 있는 속도라고 말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평생 운동도 안 하던 사람이 다이어트 하겠다고 4주 동안은 매일매일 헬스장 가겠어, 이렇게 설정하는 게 아니라 데드라인을 지우고 매일 내가 출근길은 적어도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거나, 만약에 탄산을 끊고 싶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4주 동안 확 끊는 게 아니라 탄산을 끊는다는 그 최종 목표에 점진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매일 먹던 거를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으로 줄인다던가. 근데 3일에 한 번 먹는다 했더니 3일에 갑자기 2-3개를 몰아서 먹어요. 그러면은 탄산수로 대체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아예 집에 사두지 않는다는 것처럼 그런 환경을 바꿔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아예 참는 선택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다고 충동적으로 확 먹는 게 아니라 그럼 한번 주말에 내가 보상으로 먹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말까지 기다리는 선택을 해보는 거. 그러면 신기하게 또 막상 주말이 오면은 안 먹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내가 이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으면서 점점 뭔가 홀리듯이 음식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탄산을 먹는 습관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서 그 기간에만 바짝 하고 그 뒤에는 하지도 않는 그런 습관, 그런 거 말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하찮은 거 아니야? 싶기는 하지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쭉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들고 찾는 거. 그리고 또 데드라인까지는 금지하다가 데드라인 끝나고 나서 입 터지는 거 말고 점진적으로 아까 말한 탄산 끊기처럼 내가 약한 부분을 수정을 해 나가는 거죠. 점차적으로. 체중을 감량하고 그 몸을 쭉 유지하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1994년에 설립된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 NWCR이 이를 뒷받침하는데요. NWCR은 최소 13.6kg를 체중 감량을 했고 최소 1년 동안 그 체중을 유지한 10,000명의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33kg를 감량했고 5년이란 시간을 유지를 했죠. 이 연구는 쉽게 말해서 무려 평균 33kg씩이나 감량하고 5년이라는 세월을 쭉 유지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다이어트를 흔히 성공했다라는 사람들을 추적 연구한 조사인 겁니다. 연구 결과는 이들의 주요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체중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관된 습관과 규칙적인 생활 방식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점. 쉽게 말해서 이렇게 흔히 다이어트에 요요 없이 진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의 주요 특징을 요약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100m 달리기처럼 접근한 게 아니라 마라톤의 형식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빡세게 하는 그런 다이어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생활 습관 변화에 집중했다라는 걸 핵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들이 정말 너무 공감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름휴가 앞두고 명절 앞두고 중요한 약속, 일정 앞두고 이런 식으로 D- 몇 다이어트 이런 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미국 여행을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인생샷을 찍겠다고 1달 반 정도를 진짜 열심히 식단하고 운동하면서 그 목표 몸무게 1달 반 동안 5kg 이런 몸무게 달성까지 하고 인생샷도 잘 찍었어요. 그런데 웬걸 제가 귀국을 하고 일주일 반 만에 다시 그 다이어트 전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랑 제가 이제 한국 돌아오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 매일 밤 자기 전에 메모장을 켜가지고 미국에서 못 먹었던 그런 한국 음식들, 떡볶이, 곱창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먹을 리스트들을 엄청 적고 나서 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귀국을 하고 오자마자 거의 바로 그 먹힐 리스트들을 막 부시면서 엄청 행복했었는데 그와 동시에 이제 안 좋은 습관들도 다시 시작이 되고 또 살도 놀라운 속도로 다시 찐 거죠. 아니 진짜 빼는 거는 그렇게 어려웠는데 어떻게 찌는 거는 그렇게 한순간이냐며. 그렇게 이렇게 단기 다이어트를 할 때는 특히나 더 주변 사람들한테 유난 떠는 것처럼 보이고 시간은 시간대로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지치고 에너지 소모도 엄청 했었는데 막상 그 시간 딱 지나고 나면 그 데드라인 끝나고 나면 몸이 순식간에 돌아오니까 이게 또 얼마나 허탈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알면서도 좀 오랜 시간 동안 못 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단 그동안은 다이어트 하기 전에 딱 그 감량 목표와 데드라인 세우고 미친 듯이 달려나가는 게 습관적이 됐달까요? 그냥 이게 너무 당연한 개념이니까. 그래서 내가 결국 가야 하는 그 방향은 마라톤이 맞는데 그 시작에 확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그런 방향성을 잘 잡지도 못했고 막상 정말 조금 해보니까 내가 느껴지기에 막 거울 앞에서 드라마틱한 변화 없고 이렇게 해서 언제 보여지는 그런 변화를 얻나 그런 의구심이 들었었죠. 그런데 제가 실제로 해보고 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나니까요. 100m 전력 질주 다이어트 할 때처럼 뭔가 그런 도파민이 터지는 그런 자극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변화가 엄청 나더라고요. 3가지 정도 제가 느꼈던 찐 변화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유로운 사고방식을 갖게 한다. 내일도 먹을 수 있어. 오늘 좀 못했어도 괜찮아. 난 내일도 건강한 선택을 할 거니까. 이런 마인드가 생기니까요. 하루 조금 많이 먹는다고 해도 또 예기치 못한 일이 나한테 생긴다라고 해도 어차피 오늘은 망했으니까 그냥 망가질 거야 하는 그런 극단적인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양이야. 내가 먹고 싶은 거 지금 배부른 상태 아니라 내일 더 맛있는 상태에서 먹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도 과하게 탐하거나 배부른데도 과식을 하는 거?
굳이 배부른데 후식 디저트를 먹는 거? 그런 일들이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토록 바랬던 적당한 포만감에서 식사를 멈추는 거, 불필요한 디저트를 먹지 않는 그런 습관이 저에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일정한 컨디션을 유지한다. 그런 데드라인이 있을 땐 진짜 누가 봐도 극단적으로 식단을 하고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라톤을 하기로 결심하고 나서는 운동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일도 할 거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 때 더 할 수 있는데 살짝 이렇게 몸을 조금 이렇게 사렸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좀 이렇게 더 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 정도? 물론 보통 할 수 있는 날에는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어쨌든 몸이 피곤한 상황이나 뭐 생리 전후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량, 컨디션을 계속 유지했고요.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선택해서 또 그런 마인드셋을 딱 갖춰서 휴가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다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유로운 사고방식이 딱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기존에 내가 먹던 거랑 별반 다르지 않게 어디 약속에 가든 뭐 여행을 가든 심지어는 무슨 생리 전후든 더 먹을 수도 있고 추가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기존에 내가 먹던 거랑 그렇게 크게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다이어트하고 요요왔던 거랑은 다르게 여행을 갔다 와서도 좀 이렇게 약속이 이어지고 나서도 연말 연시 같은 때에도 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요요 오면 또 요요 엄청 쉽게 오는 거 알고 계시죠? 데드라인을 긋고 급진급파 했을 때는 몸이 무슨 막 고무줄 같았거든요. 몸무게도 그렇고. 근데 마라톤을 하고 나서는 정말 늘 일정한 컨디션? 보통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느껴지기에도 그런 컨디션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습관과 몸이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데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날 조금 못했어도 오케이, 괜찮아 하고 나를 좀 이렇게 격려해주면서 조금씩이라도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를 다스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여유로운 마인드로 이런 좋은 습관을 조금씩 쌓아가니까 당연히 몸에 좋은 결과, 습관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이게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서 억지로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없이 어떻게 보면 정말 느린 것 같지만 실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게 나의 몸도 습관도 그리고 심지어는 마음까지도 더 좋아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고로 더 이상은 데드라인을 긋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습관, 좋은 습관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함께 삶을 사는 건강한 마라토너가 되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핸드폰 카톡 프로필에 D- 몇 다이어트 이런 거 적어두신 분들, 프로필에 박제해두신 분들 당장 삭제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달력에도 이때까지 몇 킬로 감량 이런 거 적어두셨다면 영상 잠깐 멈추시고 그거 이렇게 찍찍 긋고 오세요. 아니 그래도 내가 평생 날씬해지겠어, 뭐 평생 건강한 삶을 살겠어 이런 목표보다는 한 달에 3kg 빼겠어 이런 목표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어? 이게 더 동기부여 잘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 순간에는 동기부여가 빡 되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의 변수는 너무나 많아서 실제로 내가 그 정했던 데드라인까지도 내 의지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뭐 당장에 내가 엄청 많은 돈을 들였어요. 뭐 웨딩 스냅이라던가 바프가 당장 3주 뒤에요. 그렇다면 돈이 또 쓰여있기 때문에 또 내가 시간도 써야 되기 때문에 허벅지 꼬집으면서 참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나? 내가 만든, 지금 바짝 만든 이 몸과 습관이 쭉 이어지나? 아닐 거라는 거죠. 심지어는 몸과 마음을 해칠 확률도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짝 빨리 이제 살을 빼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무리하는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요요나 뭐 변비, 생리불순, 저혈압 이런 각종 몸의 문제 또 심지어는 폭식증이나 좀 이런 마음의 문제까지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진짜 안타까운 건 그렇게 살을 뺐지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쭉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다시 체중이 금방 증가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나요? 뭐 유튜브에 일주일에 몇 킬로 감량, 한 달에 몇 킬로 감량 이런 영상은 정말 많지만 이거를 유지하고 있다, 이거를 뭐 몇 킬로 빼서 뭐 얼마나 유지하고 있다에 관련한 영상은 사실 잘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데드라인을 지우고 정말 마라토너로서 건강한 습관을 정말 매일매일 작더라도 쭉 이어간다라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때야 비로소 진짜 평생을 가져갈 그런 습관을, 그런 변화를 맛보시게 될 겁니다. 당장에는 너무 느리고 더디게 느껴지고 이렇게 한다고 내가 진짜 변하나? 나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나?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살은 그냥 덤이고 정말 나 자신이 자긍심이 느껴지는 몸 건강과 마음 건강까지 꾸준히 지키는 환경이 되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직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핵심 치트키입니다. 바로 페이스메이커예요. 여러분 마라톤 대회 보면 그 중간중간에 페이스메이커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컨디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십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수분 보충하실 수 있도록 물 전달해 주시고 또 당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귀여운 과자 같은 간식들, 쫌쫌따리들 챙겨주시고 살 말고 삶이라는 마라톤도 똑같습니다. 요요와 폭식 그리고 나쁜 식습관에서 벗어나서 진짜 지속 가능한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내 몸의 베스트 버전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살 말고 삶은 정말 그냥 존버하면서 버티는 그런 전력 질주해야 하는 단기간 달리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 이제 정말 내가 마라톤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다면요. 나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줄 친구, 가족, 연인에게 이 영상을 한번 보내주세요. 분명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얻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공간에서는 과거에 저처럼 살 말고 삶을 꿈꾸시는 분들께 제가 페이스메이커가 돼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스메이커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을 저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정말이지 이제는 단기 다이어트와 그 요요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인생에서 아주 그냥 다이어트를 없애버리려면 관점을 단거리 전력 질주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으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너 단거리로 전력 질주할 거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라토너가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확신 있게 말해줘야 돼요. 그 과정이 막막하고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정말 흔들릴 때마다 꼭 이 영상 다시 보시면서 리마인드 하시고 여러분의 마인드셋으로 장착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스스로 딱 들었던 마음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